이번 시간은 이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라는 개념이 요새는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걸 할 줄 알면 좀 있어 보이는 논문들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줄여가지고 GSEA라고 하는데요. 혹시 논문을 보다가 이런 그림들을 봤을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RNA-식을 하든 마이크로 어레이를 하든 이런 이제 트랜스폼 데이터를 얻으면 이 트랜스폼 데이터에서 어떤 바이올로지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A와 B 그룹에서 변화된 유전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그래서 DEG라고 하는데 DEG에 업다운된 유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DEG의 유전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DEG에 있는 유전자들 세트 중에 어떤 특정한 바이올로지를 나타내는 특화된 유전자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셋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리액톰, 제네릭,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패스웨이라고 써있죠. 또는 바즈 하드 리스폰스 투 UV 어쩌고 이렇게 써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바이올로지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진셋이라고 해요.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리액톤, 마이토틱, G1, G2, S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바이올로지를 나타내는 진셋들이 디파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A그룹과 B그룹에서 변화된 DEG가, 얻어진 DEG가 여기서 프리셋된 진셋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올 거고요. 예, 일치하지 않으면 이 곡선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 얼마나 의미 있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이 의미 있게 변한다라는 거를 인리치먼트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1보다 크면 클수록 연관성이 높다, 파지티브 콜리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게 연관성이 얘는 이제 익스페리먼트고 얘가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 컨트롤 쪽에 더 연관성이 더 많아지면 이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러면 인리치먼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보다 점점 커질 거고, 그 마이너스 1보다 점점 커지는 네거티브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나오면 이거는 네거티브 콜리션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과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과 내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선 물론 여기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아니면 내가 R 스크립트를 무진장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 강의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R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 R 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 GSA,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같이 R을 다루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다운받으면 돼요. 자, 웹사이트는 여기이고요. 그냥 구글에서 GSA라고 쳐보면 바로 이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 학교 메일로, G메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기관 메일로 처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 사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기관 메일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여기 클릭하면 이건 옛날 그 웹사이트 버전이라 아마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 버전이 꽤 높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Java GSA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뭐 맥이면 맥, 또 윈도우면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GS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나 이거 사실 잘 모르고요. 내가 아는 거는 로드 데이터와 런 GSA 이 두 개밖에 몰라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라. 로드 데이터, 런 GSA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드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를 로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내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로드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로드 디스 파일이라고만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하다가 에러도 되게 많이 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이제 때려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요걸 하나씩 해볼게요.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선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파일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는 내가 각각의 샘플간에서 트랜스크립션에 대한 러 데이터 있죠. 리드 카운트, 뭐 이렇게 뭐 마이크로레이였으면은 플로러센스 인텐시티를 숫자로 표현하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RNA-seq 같은 경우는 FKPM 값이나 TPM 값들이 있겠죠. 이런 유전자별로 그 샘플에 있는 그 액추얼 밸류를 나타내는 파일이 필요한데요. 그걸 익스프레션 데이터 파일이라고 할게요. 이거 물론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프루브 아이디 그리고 샘플에 대한 익스프레션 밸류. 마이크로레이 같은 경우는 프루브 아이디가 정보가 제공이 될 거고 RNA 시퀀스 같은 경우는 뭐 앙상블 아이디나 아니면 이제 진심벌레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장을 할 때 텍스트 파일이나 GST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노타입 레이블링이라는 파일이 필요하고요. 이 피노타입 레이블링은 반드시 CSS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칩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뒤에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진셋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것도 뒤에다 얘기할게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선 익스프레션 데이터, 피노타입 레이블링, 진셋, 칩 어노테이션 이 파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일 포맷은 이런 파일 포맷을 이용한다든지 뭐 텍스트 파일로 하면 돼요. GST나 PCR 파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피노타입 레이블링 파일은 반드시 CLS 파일로 돼야 돼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지면 에러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고 뒤에 있는 확장자를 반드시 CLS 파일로 바꿔줘야 돼요. 진셋은 자동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다운받을 거니까 다운받을 때 GMX 파일이나 GMT 파일로 save as를 하면 돼요. 그리고 칩 어노테이션도 이것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칩 파일, 확장자가 칩 파일이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마이크로 어레이만 해당이 되는데 그때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티피컬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파일이 마이크로 어레이에서 얻어진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샘플 이름이고요. 뭐 A545라는 캔서셀에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다가 TGF 베타를 쳤던 거를 1번, 2번, 3번 그러면 이 세 개가 컨트롤이고 이 세 개가 익스퍼리먼트가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진셋 이니시먼트 어나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이 3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총 전체 샘플이 6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샘플이 내가 6개가 미만이 되면 이거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서 에러가 나요. 반드시 그 3개 이상이 되는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자, 마이크로레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프로브 아이디 정보들이 쭉 45,000개 정도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프로브 아이디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특정한 시퀀스에 해당되는 선거적인 그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브 아이디가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을 거고 진심물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그 값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 나오겠지만 마이크로 어레이 회사들마다 프로브 아이디를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마이크로레이 회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레이 칩에 따라서 이 프로브 아이디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브 아이디를 진심벌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이 프로브 아이디를 진심벌로 바꿔줄 때 필요한 게 칩 인포메이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칩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들 게 아니고 여기 프리셋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도 되고 또는 잘 알다시피 이제 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라는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찾아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걸 써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를 뒤지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이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남들이 했었던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나 RNA 시퀀스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했었던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GSA라고 써 있고 번호가 땡땡땡땡 써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다 이 GEO 데이터에 업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고요. 얘가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금방 하냐면요. 여기 보면 그 플랫폼이 어레이 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GU133, U133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어레이를 이용을 한 거죠. 이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예, 이거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샘플이 26개 샘플들의 리스트가 쭉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러 데이터 파일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샘플별로 익스프레션 밸류들이 쭉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압축되어 있을 테니까 압축이 풀어주면 되겠죠. GZ 파일은 압축 파일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 압축 프로그램으로 다 풀릴 거예요. 자, 이거를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거든요. 풀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이 나올 텐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엑셀로 강제로 열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장황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샘플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죠. 샘플 번호가 있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그 샘플에 대한 설명이 써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26개 샘플 중에 얘는 뭐 여기까지는 컨트롤이고 여기까지는 뭐 익스페리먼트야 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샘플 타이틀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것만 돼요. 샘플 아이디랑 그리고 프루브 아이디 그리고 샘플 변화에 있는 각각의 러 데이터 요것만 얻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샘플 이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거를 얼마든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A5491, A5492, A5493, 4, 뭐, 컨트롤 1, 2, 3, 4, 뭐, 익스페리먼트 1, 2, 3, 4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는 복잡하니까 이 세 개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만들면 일은 다 한 거예요. 컨트롤하고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A549, 1번, 2번, 3번, 티즈 배터를 준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프루브 아이디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이 엑셀 파일이 있으면 익스프레션 데이터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요걸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이고요. 요즘은 마이크로레이를 대부분 안 하고 대부분 RNA식을 하잖아요. RNA식이 훨씬 싸고 정확하니까. 그러면 RNA식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다른 GSA 번호죠. 여기도 역시 여기 GSA 237063/LAW 파일 그리고 이제 뭐 TIR이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여기서 HTTP 요걸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생기는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다운받은 파일에 압축 파일을 풀어서 만든 폴더에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하나가 샘플이고요. 얘도 역시 gzip이라는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클릭해서 열면 다 텍스트 파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이 텍스트 파일을 강제로 엑셀로 열어버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있었던 18.3메가짜리 요거를 한 연 결과예요. 그럼 여기는 진 아이디가 그 진 심볼로 되어 있지 않고 앙상블 아이디로 되어 있죠.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앙상블 아이디가 무슨 유전자인지 지금은 몰라도 뒤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로모섬 정보 있고 스타트 엔드 사이트 있고 뭐 스트랜드가 플러스드 마이너스드 이렇게 써 있죠. 랭스 있고요. 이 부분은 통째로 필요 없고 요게 이제 리드 카운트이거든요. 뭐 여기서는 FKPM 값이나 뭐 TPM 값을 알려주지 않아서 뭐 리드 카운트 값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B부터 F에 있는 컬럼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그 각각의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샘플 하나하나씩 열면서 얘네들을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나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컨트롤, 이 부분은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RNA 시퀀스에서 나온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레이 데이터에서 만든 익스프레션 데이터셋과 또 RNA-식에서 만들어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노타입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요. 피노타입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선 그냥 엑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익스프레션 데이터 파일의 예이고요. 요게 이제 그 피노타입 레이블링의 예인데요. 여기에는 전체 샘플 수, 뭐 여기 앞에는 지금 내가 이제 예시로 든 게 여기 컨트롤 3개, 익스퍼리먼트 3개죠. 그러면 전체 샘플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6개, 그리고 그룹은 반드시 2그룹, 그리고 얘는 무조건 1. 그래서 샘플 수 2, 1은 요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2, 1이고 여기 샘플 수, 그리고 여기에 우물정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샘플을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하는 디파인을 해줄 수 있는 문자를 적으면 돼요. 컨트롤 익스퍼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A549, TGF타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러고 나서 요 A549라는 단어가 A549, A549, A549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이게 여기가 샘플의 번호가 뭐라고 샘플의 이름이 뭐라고 쓰여져 있든 얘는 A549, 얘도 A549, 얘도 A549로 이제 디파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TGF, 베타, TGF, TGF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 샘플 이름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강제적으로 어떤 샘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 적혀 있는 거와 여기 적혀 있는 게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 A549로 썼는데 여기는 A123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파일을 만들고 엑셀에서 만들고요. 이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서 저장한 걸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탭 delimited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요 확장자 txt 파일을 확장자를 반드시 cls 파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그 워드나 일반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열리지 않아요. cls 파일로 바꿨기 때문에. 엑셀에서 간절히 열면 열리긴 합니다. 당연히. 자, cls 파일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이제 진셋을 다운받아야 하잖아요. 진셋이 뭐냐?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이제 진셋 인스트루먼털 애널리시스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몰레큘러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이 몰레큘러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모든 바이올로지에 해당되는 진셋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된 진셋들, 이거를 우리 흔히 MSIG DB라고 하는데요. 이 MSIG DB에서 제공하는 진셋들이 리스트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하나하나씩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클릭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셋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진셋들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이게 홀마크 진셋, 뭐 포지션, 뭐 온코 제네틱 진셋, 이뮤놀로지, 뭐 컴퓨테이셔널 진셋 등등등 가보면 여기 굉장히 많아요. 또는 얘네들은 그 MSIG DB에서 이렇게 프리셋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에브리바디 인정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진셋을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미 논문에다 자기네들이 써놨었던 진셋을 검색하기 위해선 여기에 search 진셋이라는 데를 가보면 돼요. 이 search 진셋을 가보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진셋을 이렇게 치면 되죠. 진셋에 해당되는 바이오로지 내용을 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치고 얘네들을 이 전체 진셋에서 그 전체에서 다 찾을 거냐 아니면 홀마크에서만 찾을 거냐 뭐 이게 호모사피엔스에서만 할 거냐 등등등 그리고 어디서 만든 거를 할 거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올 컬렉션에 뭐 호모사피엔스 또는 마우스 그리고 이제 올 컨트리뷰터를 합니다. 그리고 치면 여기에서 그 검색되어 있는 글라이콜라이시스에 해당되는 수많은 바이올로지의 진 시그니처에 프리셋된 진 셋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14개가 나왔네요. 이 14개가 나온 거를 여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몽땅 다 선택을 하고, select on action 가가지고 save as GMT 파일 또는 save as GMX 파일이라고 되면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파일에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진셋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파일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진이 가급적이면 작은 것보다 많은 것들이 내가 여기서 만든 DEG가 여기에 매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DG 여기 있는 진셋이 많은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뭐라고 해놓으면 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면 이제 28개가 나오죠. 여기서 28개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GMT 파일, GMX 파일로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와 다른 진셋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진셋 파일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어요.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셋, 그리고 피노타입 레이블링 셋, 그리고 진셋. 요 파일들을 여기다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로드 디스 파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파일이 로드가 되고 there is no error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에러 메시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 처음부터 보면서 하나씩 뭘 잘못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다 했네요. 그럼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은 그 익스프레션 밸류들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셋 데이터베이스에는 내가 여기서 아까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내가 찾아놓은 진셋들이 있겠죠. GMX 파일이나 GMT 파일로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얘들을 로드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바꾸지 말고 피노타입 레이블링은 내가 컨트롤과 익스페리먼트의 샘플 이름을 디파인을 했잖아요. 그 이름을 모브와 뭐를 비교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GF 베타와 A549에서 TGF 베타를 처리한 그룹에서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TGF 베타가 먼저 나와야 되고 vs A549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A549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올로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A549를 먼저 쓰고 뭐 TGF 베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컬랩스와 피노타입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디폴트로 하면 돼요. 칩 플랫폼, 요거는 뒤에 복잡하니까 뒤에다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진셋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디파인을 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진셋 데이터를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셋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MCGDB라는 데에서 프리셋된 진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것들이에요. 이 홀마크라고 하는 진셋에 몇백 개의 진셋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 뭐 컴퓨테이셔널 진셋에 몇백 개가 들어있어요. 이 쭉 리스트를 해보면 여기에 몇백 개 들어있는 진셋이 뭐라는 것도 브라우저 가보면 다 알게 되는데요. 요거를 선택해도 돼요. 여기는 진셋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언바이어스하게 내가 변화된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나 아니면 이 트랜스폼 데이터가 어느 바이올로지에 해당하는지를 스크리닝을 할 때 요 홀마크나 아니면 캐그나 바이오카르타나 진 온톨로지 데이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는 여기 진셋 GRP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내가 아까 전에 로드한 GMX 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아까 MCGDB 데이터에서 다운받았었던 진셋 그것만 가지고 진셋 이니치먼트 얼만큼 수행하게 돼요. 204개의 진셋으로 되어 있는 GMX 파일이 들어있네요.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클릭하면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요거 클릭하면 내가 다운받았었던 디파인한 이미 그 정해져 있는 진셋을 가지고 그 얼마나 얘네들이 내가 선택한 진셋에 일치하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두 개가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칩 플랫폼을 넣어야 하는데요. 칩 플랫폼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쭉 나와요. 물론 내가 이제 칩 파일을 디파인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쭉 클릭을 하다가 여기 쭉 내려다 보면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브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 밸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이크로 어레이 내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해당되는 마이크로 어레이 정보가 동일한 마이크로 어레이 정보 칩의 정보들이 여기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 칩 데이터에서는 프로브 아이디에 해당되는 진 심볼과 자동적으로 매치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마이크로웨이에 해당되는 칩 정보를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그리고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다시 얘기했었던 GSA 파라미터 세팅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없을 거고요. 이 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 run 하면 돼요. 그럼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한참 돌다가 요게 스테이터스가 러닝에서 석세스로 바뀌게 되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이 석세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GSA 리포트를 얻게 되거든요. 이 진셋 인스턴트 어나리시스 리포트에서 뭐 스냅샷을 클릭하면 전체 내가 여기 보면 9개 샘플에서 얻어진 진셋들 중에 의미가 있는 녀석들만 쭉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enrichment result인 HTML 파일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요 맨 처음에 나온 거는 피노타입 레이블링을 할 때 맨 처음에 내가 얘네들을 컨트롤과 익스페리먼트 또는 익스페리먼트 컨트롤 뭐를 중심적으로 볼 거냐라고 내가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온 거는 파지티브 콜레이션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홀마크 글라이콜레시스가 사이즈는 182개의 진이었고, 그리고 인리치먼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28이고, 노멀라이스드 p-밸류는 0.0999고, FDR 밸류는 뭐 0.086이다 라는 값들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p-밸류가 낮고, 그리고 노멀라이스드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FDR 밸류가 0.25가 0.35가 보다 작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디테일을 클릭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그 리스트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Normalized Enrichment Score가 3.04고 p-밸류가 0.00이고 FDR 밸류가 낮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티슈 패드도 썼을 때 EMT가 관련된 질색과 굉장히 일치한다. 또는 이제 뭐 티슈 패드도 썼을 때 메타스테시스 관련 유전자들과 진셋이 일치한다. 등등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아까 뭐 진셋을 내가 프리셋한 게 아니고 전체 진셋을 다 뒤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예쁜 그림을 그려놓으면 얘는 굉장히 파지티브 콜레이션이 높잖아요. 얘도 뭐 EMT이고 노멀라이즈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3.03이고 p-밸류 0이고 FDR 밸류가 낮으니까 이런 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에다가 논문에다 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유전자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 힙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냅샷을 얻으면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개의 진셋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마이크로레이 데이터에서 만든 익스프레션 데이터랑 RNA-식에서 얻어진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랑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그 프루브 아이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가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진심벌이 나올 경우도 있고,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그 진스 인치먼트 어나리시스에 로드할 때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진심벌을 프루브 아이디만 넣어야 돼요. 진심벌 넣으면 안 돼요. 또 이제 RNA-식 같은 경우는 이 진심벌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샘플 번호가 나와 있는데, 진심벌만 있으면 돼요. 진심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샘플 전에 나와 있는 거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는 프루브 아이디 정보가 제공이 되고, RNA 시퀀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앙상블 아이디 또는 아니면 진심벌이 제공이 된다. 예, 이 두 개의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RNA-식의 진세 인시먼트 어나리시스 같은 경우는 칩 플랫폼을 선택을 할 때 마이크로웨이가 아니니까 마이크로웨이 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에 마우스 RNA-식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나와 있는 진 타이틀 대신에 앙상블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 마우스 앙상블 아이디를 휴먼 오슬로그 이렇게 이걸 클릭해서 이 칩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진심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우스 진심볼 리매핑 휴먼 오솔로그 이걸 선택하면 돼요. 휴먼 같은 경우는 뭐 휴먼 앙상블 휴먼 진심볼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얘들은 이제 어레이이네요. 자, 진 아이디로 되어 있으면 이거 클릭하면 되고요. 여기 쭉 모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여기 칩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 돼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2013년도에 낸 논문인데, 다음과 같은 예쁜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뭐 우리가 얻어진 어떤 특정 유전자의 특정 그룹이 히포 시그널에 유의미하게 네거티브 콜레이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표현할 때 p-value 값과 NES 값들을 여기다 적어주고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히포 시그널링이 네거티브 그 콜리션이 얘는 위키패스에서 제공하는 진셋이고 얘는 진 온톨로지에서 제공하는 진 온톨로지에 특히 바이오로지컬 프로세스에서 해당되는 진셋이에요. 이거는 그 아까 그 엠시그 DB에서 프리셋되어 있는 진셋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쭉 몽땅 다 이제 클릭 해가지고 해보면 이런 다양한 진셋들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 쓸 때 이런 진셋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진셋 인치먼트 어나리시스를 수행한 결과들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